네,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네, 우리 특수교육법은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의 근거를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 학생의 73%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통합교육을 위한 현장 준비는 얼마나 원활한지 EBS 뉴스가 오늘부터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한 장애 학생의 하루를 박광주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친구들과 손뼉 치고 공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연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과 행동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같은 반 학생들에겐 문제가 안 됩니다. 여느 또래처럼 개성 넘치지만 평범한 친구일 뿐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착하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연우는 항상 예의가 바르고 선생님한테도 막 안 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통합교육을 학생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보조 인력이 없을 땐 연우가 책상에 엎드리는 등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연우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우도 똑같은 학생이니까 똑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우가 통합학급에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수업부터 또래 관계까지 비장애인 학생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진행했고 그 결과 5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원만한 통합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있는 자녀를 돌보느라 교사 직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엄마도 4년째 통합학급 교사로 활동하며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나도 저런 선생님이 한번 돼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위한 길이구나. 이렇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73.3%에 이릅니다. 하지만 비장애 학생과 쭉 함께 수업을 듣는 건 16.8%에 그칩니다. 전일제 통합학급 비율은 수년 동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기 행동 문제라든가 학습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공간이거든요. 단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학생이다. 이렇게. 특히 특수학급이 통합을 위한 도움의 공간이 아니라 분리의 역할을 하는 순간 장애 학생은 다른 차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놀려대갖고 맨날 그래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경인아 너는 여기다 어울리기 힘드니까 동문만 내려가 볼래? 이라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자꾸 동문만 가니까 자꾸 나를 멀리하고.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장애 학생이 사회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습니다. 특수학교를 분리의 기간, 그리고 특수학급을 분리의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졸업하면 다시 사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통합교육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 또 학교 문화의 개선 없이는 명목상의 통합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비장애인만 모아둔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애, 비장애, 통합해서 그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갈 것인지 그것들을 교육하고 배우는 장소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